이번엔 리터럴에 붙이는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리터럴의 예를 종류별로 적어놓은 것인데요. 앞서 모든 값에는 타입이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리터럴에는 타입이 있습니다. 사실 리터럴의 타입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실수형이고요. 헛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문자형이고,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문자열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정수형하고 실수형은요, 타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냥은 구별이 안 되고요. 접미사를 붙여서 구별합니다. 정수형 리터럴에 붙이는 접미사는 L 하나뿐이고요. 여기에 있는 100L처럼 정수형 리터럴에 L이 붙어 있으면 롱 타입입니다. 이 정수형 리터럴들은 접미사 L이 안 붙었으니까 모두 인티저 타입이죠. 바이트 타입과 쇼 타입의 리터럴은 없고요. 바이트 타입이나 쇼 타입의 변수에 값을 저장할 때는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을 사용합니다. 실수형 리터럴에 붙이는 접미사는 F와 D가 있는데요. 플로트 타입에는 F를 붙이고요. 더블 타입에는 D를 붙입니다. 그런데 실수형에는 타입이 플로트와 더블 두 개뿐이라서 어느 한쪽에만 접미사를 붙여도 구분이 가능하니까 D는 생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D는 잘 안 쓰고요. 접미사는 정수형에 붙이는 L하고 실수형에 붙이는 F하고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문자 중에서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 소문자 L은 숫자 2라고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각 타입의 리터럴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불리한 타입의 변수 파워에 true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불리한 타입의 변수에는 true 또는 false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리터럴을 저장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는 하나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고요. 여러 문자를 저장하려면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자는 이렇게 헛다운표로 묶어주고요. 여러 문자, 즉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이 문자는 두 개의 문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줄바꿈 문자라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줄바꿈 문자를 계획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탭이나 백스페이스 같은 특수 문자들은 이렇게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참고로 역슬래시는 키보드 오른쪽에 엔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책의 표로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 하나를 큰 따옴표로 묶었는데요. 하나의 문자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줄 수 있고요. 큰 따옴표로 묶인 것은 문자가 하나라고 해도 문자열입니다.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바이트 타입의 변수 B에 127을 저장하는데요. 리터럴 127의 타입이 뭘까요? 정수인데 접미사가 없으니까 인티저 타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트와 쇼 타입의 리터럴은 없기 때문에 바이트 타입의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이처럼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바이트 타입의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요.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죠. 그래서 127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이트 타입의 변수 B에 저장할 수 있지만 128은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수용 리터럴은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10진법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접두사가 없으면 10진수고요. 접두사 0이 앞에 붙으면 8진수입니다. 그리고 0x가 붙으면 16진수고요. 여기 앞에 이건 숫자죠. 알파벳 5가 아니라. 이 점 주의하시고요. JDK 1.7부터요. 접두사 OB가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정수용 리터럴 앞에 OB가 붙으면 이진수를 의미합니다. 전미사처럼 접두사도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고요. 그래서 0b나 0x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값은 0이 10개니까 100억입니다. 인티저 타입의 최대값이 대략 20억 정도이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값은 롱 타입의 변수에 담아야 됩니다. 끝에 전미사 L을 붙이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롱 타입의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이처럼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을 써도 되기 때문에 전미사를 붙이건 안 붙이건 상관은 없는데요. 100억은 인티저 타입의 최대값인 20억을 넘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미사 L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을 안 붙이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사이에 있는 밑줄은요. JDK 1.7부터 도입된 것으로 100억까지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알아보기 쉬우라고 넣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 자리마다 넣지만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실수형 플로트와 더블 타입의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전미사를 각 타입에 맞게 붙여주셔야 하고요. 더블 타입의 리터럴 D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D는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 F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F로 생략하면 3.14가 더블 타입이 되어버리니까요. 플로트 타입의 변수에 더블 타입의 리터럴을 저장할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리터럴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변수의 타입과 리터럴의 타입이 일치해야 하고요. 이와 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간단한 퀴즈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이 리터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리터럴은 10.0에서 0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터럴은요? 맞습니다. 0.10에서 앞에 있는 0이 생략된 것이죠. 이 두 리터럴 모두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형이고요. 전미사가 안 붙었으니까 더블 타입의 리터럴입니다. 그러면 이 리터럴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정수형 리터럴 같이 생겼는데요. 실수형 전미사 F가 붙었기 때문에 실수형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이 리터럴은 10.0F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터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호 2는 10의 n제곱을 의미하니까요. 10의 세제곱인 1000일까요? 1000이긴 한데 기호 2는 실수형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터럴은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1000.0하고 같은 의미고요. 전미사가 없으니까 더블 타입입니다. 이처럼 실수형 전미사에는 F와 D 외에도 리터럴의 소수점이나 10의 n제곱을 의미하는 기호 2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수형 리터럴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변수에 저장할 리터럴의 타입은 변수의 타입과 일치하는 게 보통이지만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수와 리터럴의 타입이 달라도 리터럴의 타입보다 변수의 타입이 저장 범위가 더 넓으면 괜찮습니다. 물건보다 물건을 담을 그릇이 더 크니까 괜찮은 거죠. 이 문장은 인티저 타입의 변수 i에 문자 a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a의 문자 코드인 65가 변수 i에 저장됩니다. 저장하려는 리터럴이 캐릭터 타입이지만 변수의 타입이 인티저니까 저장 범위가 더 넓어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을 더 넓은 범위인 롱 타입 변수에 저장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문장도 플로트 타입의 값을 더 범위가 넓은 더블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반대로 리터럴의 타입보다 변수의 타입의 범위가 좁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담으려는 물건이 그릇보다 크니까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변수 i가 int 타입인데 int 타입의 최대값인 20억이 넘는 이 값은 30억이죠. 30억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롱 타입이 8바이트고요. 플로트 타입이 4바이트라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수형은 정수형보다 저장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더블 타입의 값을 플로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수용 리터럴에 전미사가 없으면 뒤 전미사 D가 생략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트와 쇼 타입의 리터럴은 없기 때문에 바이트와 쇼 타입의 변수에는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리터럴의 타입이 인티저인데도요, 더 좁은 범위인 바이트 타입의 변수 B에 저장할 수 있고요. 대신에 각 타입의 범위를 넘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리언 타입의 변수 파워를 선언하고요. true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파워의 값을 출력해 보면 true라고 나왔죠. 파워의 값을 false로 바꾼 다음에 출력해 보면 false라고 나오겠죠. 이렇게요. 만일 변수 파워에 true나 false가 아닌 다른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0을 넣으면 타입 미스매치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0 대신에 다시 true를 저장했습니다. 이번엔 바이트 타입의 변수 B에
128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타입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128이 바이트 타입의 범위를 넘는 값이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바이트 타입의 범위는 -128부터 127까지니까 이 값을 127로 바꾸면 바이트 타입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 줄 없어졌죠. 그 다음엔 인티저 타입의 변수 옥트와 헥스를 각각 010과 0x10으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 010은 접두사 0이 붙었으니까 8진수고요. 10진수로는 8입니다. 0x10은요. 접두사 0x가 붙었으니까 16진수고요. 10진수로는 16입니다. 이 값들을 직접 출력해 보면 8과 16이 나오죠. print.ln 메소드는요. 값을 이렇게 10진수로만 출력할 수 있고요. 접두사와 접미사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수를 10진수가 아닌 8진수나 16진수로 출력하려면 print.ln 메소드 대신에 printf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printf 메소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롱타입의 변수 l에 10억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10억이면 공이 9개죠. 0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보기 쉽게 중간중간에 밑줄을 넣겠습니다. 10억은 접미사가 없으니까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티저 타입이 롱 타입보다 범위가 작으니까 인티저 타입의 값을 롱 타입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값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되어버리면 아까처럼 인티저 리터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인티저 타입의 최대값이 20억이니까요. 이럴 때는 이 리터럴에 접미사 l을 붙여서 100억을 롱타입 리터럴로 만들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빨간 밑줄이 없어졌죠. 그 다음엔 플로트 타입의 변수 f에 3.14f를 저장하고요. 더블 타입의 변수 d에 3.14d를 저장했습니다. 더블 타입의 접미사 d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d를 지워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우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타입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시 f를 붙여서 에러를 없애고요. 이번엔 여기에 접미사 f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타입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할까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터럴과 변수의 타입이 일치하진 않지만 변수의 타입인 더블이 리터럴의 타입인 플로트보다 더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즉 작은 물건을 큰 그릇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퀴즈로 살펴봤던 실수용 리터럴들의 값을 출력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값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끝에 0은 생략돼서 출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미사 f도 출력이 안 됐죠? 각 리터럴의 값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값이 출력될 때 접미사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F가 아니라 10.0이 출력되었죠.